2010년 1월 12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IT 대지진입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덮치며 도시 전체가 붕괴되었고 약 30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때 세계 각국은 구호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특히 주목을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멀고 문화적으로도 낯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고 발생 직후 단 이틀 만에 긴급 구조대를 구성해 파견했습니다. 무려 23시간 넘는 비행을 거쳐 IT에 도착한 이들은 도착 즉시 맨손으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언론 노출도 대외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먼 타국의 폐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We came here to help, not to be seen. 우리는 보여지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돕기 위해 왔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현지 기자에게 조용히 남긴 이 한마디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먼 나라에 심지어 자국민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달려간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국민들은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니세프와 여러 나라들이 쌀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섰고 민간단체와 시민들까지 성금을 모으며 한마음으로 IT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맨발로 폐허 속을 걸어다니며 사람을 구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기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닌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IT에 도착한 한국 구조대는 코리아 국제구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청과 외교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25명의 구조 요원과 의료진, 그리고 통역사까지 포함된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공항 활주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를 트럭에 싣고 흔들리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통신도 두절된 도시에서 유일한 등불은 구조대원들이 손에 쥔 손전등 하나뿐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현지 시민이 손짓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족이 갇혀 있다고,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많은 구조대가 작업을 포기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 현장 지휘관의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폐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철제 장비가 모자라면 맨손으로 좁은 틈은 몸을 구겨서라도 들어갔습니다. 구조견이 멈춰선 한 지점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후 조심스럽게 돌을 옮기고 벽을 부쉈습니다. 그 안에 기적처럼 살아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흘째 갇혀있던 어린 소녀는 기운이 거의 없었지만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IT 사람들에게 코리아는 이제 희망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안고 나온 구조대원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는 감탄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안전을 기다릴 때 한국은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국 구조대는 그 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혹시라도 누군가 살아있다면이라는 희망 하나로 끊임없이 손을 놀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들리는 순간 그냥 떠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단지 구조의 기술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마음, 생명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졌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IT의 많은 국민들은 당시 한국 구조대의 활동을 기억하며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희망을 구했습니다. 구조대의 수색이 한창이던 그때 또 다른 한국인들이 IT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긴급의료지원단.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IT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조직된 의료진이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고 의사가 부족한 현지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는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병상은커녕 그늘 하나 없는 공터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감염된 상처에서 파리가 날아들고 통증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도 임산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약도 부족했고 수술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온 간이 천막을 치고 그 아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운 환자에게 무릎을 꿇고 진료하고 손전등 불빛 하나로 밤을 새우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단지 치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간호사의 말처럼 한국 의료진은 아픈 몸보다 먼저 다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한 소년이 눈물로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프랑스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 모두가 울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을 내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IT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의사 중 한 명은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뒤 말없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퇴근하고 쉬는 시간에도 그는 한쪽에서 마지막 남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I'll rest after I know they're safe. 저 아이들이 안전해지면 그때 쉬겠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한국이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헌신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활동은 단지 몇 주간의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지 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간호사와 의사들은 귀국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현지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치료한 아이가 걷게 된 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해가 지나고 다시 IT를 찾아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치료를 하러 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준 나라였습니다. IT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Korea didn't come and go. They came and stayed in our hearts. 한국은 그냥 왔다 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IT 대지진 발생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정돈됐고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대와 NGO 단체들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마쳤다는 이유,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 등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마을, 돌보아야 할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병상에 누운 수많은 생존자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남아있는 단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현장을 지키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When everyone else was leaving, Korea was still here. 다른 모든 나라가 떠날 때 한국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국제구호기구 직원의 회고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단 한 번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력을 파견했고 단순한 구조와 치료에 그치지 않고 복구에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텐트가 아닌 반영구적 쉘터를 설치했고 민간단체는 태권도 교실과 한글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기술 훈련 센터까지 마련해 자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지 주민과 함께 쓰러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우물과 정수시설을 설치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IT에 파견된 한 한국 청년 자원봉사자는 귀국 전 마지막 날 일기를 남겼습니다. I thought I came to help them, but they changed me. 내가 이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NGO 활동가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을 돌며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T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기려 한국의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또한 한국의 활동을 공식 보고서에 가장 이상적인 재난 구호의 모델로 기록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 구조대를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가장 밝은 등불을 든 사람들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호 활동의 상당수가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IT 돕기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어린아이들의 저금통부터 할머니의 연금 일부까지 모여 구호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It wasn't just the government. It was the people.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세계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도 IT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벽면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Thank you, Korea. You came when we needed you most. 고마워요, 한국.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와주셨어요. 이 한 문장은 한국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IT 대지진 당시 한국이 보여준 헌신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재난 현장에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 2015년 히말라야 아래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그리고 2023년 튀르키예 터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초대형 지진까지 이 모든 참사 현장에서 한국은 늘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Korea shows up when the world is in pain. 세상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한국은 나타납니다. 이 말은 국제적십자사 관계자가 한 말로 한국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조나 치료를 넘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한국은 긴급 구조대와 의료팀을 파견한 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한국식 컨테이너 학교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그림 그리기 같은 심리치료 활동까지 함께했습니다. 단지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삶의 온기까지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구호 활동이 결코 거창한 국가 예산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시민들,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고 현지로 달려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한 청년은 유학을 중단하고 직접 네팔로 가서 2년 넘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어느 시니어 봉사자는 자신의 정년퇴직금 전부를 필리핀 재건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They didn't ask for recognition. They just wanted to help.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있어 한국은 희망이고 위로이며 함께 걷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IT의 한 NGO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Korea leaves, they leave behind hope. 한국이 떠날 때 그들은 희망을 남기고 갑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건 우리가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7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던 한국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더 큰 온기로 되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변화는 단지 경제적인 발전만으로 이룰 수 없는 한국인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IT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껏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엔 잘 나오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현장 속에서 정말로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자신들의 이름보다 태극기를 더 앞세우고 폐허 속을 누볐습니다. 의료진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을 보고 마음을 읽으며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땀과 헌신으로 IT의 거리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They didn't need to be heroes. They just needed to be human.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처럼 한국인들은 사람이기에 손을 내밀었고 기억이 있기에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K-팝과 드라마, 올림픽 메달, 수출 6위의 경제력. 모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그 마음입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도 박수가 없을 때도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행동해왔습니다. IT의 한 기자는 이런 칼럼을 남겼습니다. Korea didn't come with promises. They came with actions.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왔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IT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지원에도 발 빠르게 나섰고 아프리카의 가뭄 지역에 식수 정화 기술과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 한국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손길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나라.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The name Korea now means kindness, courage, and care.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은 친절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은 단지 작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Because we remember, and because we care. 우리는 기억하기에 그리고 마음을 쓰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